네, 안녕하십니까. 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1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노무사의 좌파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개인적 체험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이거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고위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위노무사 시험을 친 것은 1987년 제1회 시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위노무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은 2000년도입니다. 제가 노무사 시험을 치고 노무사 사무소 개업하고 이렇게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마음가짐은 근로자가 약자이고, 그래서 사업주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돈도 있고 또 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도 있고 뭐 이래서 근로자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사실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노무사 사무소 실제 이제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담당하면서 차츰차츰 저희 마음이 근로자를 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사업주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이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만 해도 뭐라 그럴까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거기도 뭔가 좋은 취지로 뭔가 그런 그 어떤 정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명확하게 뭐 좌파 우파 혹은 이념에 대한 뭐 공부가 부족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좀 약자에 대해서, 소위 그 민중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에서 좀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뭔가 내가 좀 해야 되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솔직히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어, 그랬던 것이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업주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바뀐 게 건 뭐 한 10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전에 뭐 제가 특별히 좌파다 혹은 사회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뭐 뚜렷하게 한 적은, 명백하게 한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도 분명히 좌파에 속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한 것은 뭐 시간 한 10년 가까이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좌파 쪽에 완전히 최일선에서 가장 깊숙이 행동한 가장 앞장선 인물은 저는 아니었죠. 김문수 지사나 백모 박성현 같은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비교가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좌파적 가치를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 참.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제 소위 좌파라고 이제 이렇게 현 문재인 정권에 그래도, 뭐 지금은 좀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이제 초창기에 문재인 정권에 찬성표를 던진, 그리고 아직도, 그쪽에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소위 좌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한 말씀드려 봄으로 해서 그들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저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야 뭐 전혀 뭐 그런 어떤 의식은 없었고요. 대학교 가서 제가 이제 활동한 속한 단체는 크게 두 가지의 단체였습니다. 뭐 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단체 있었지만 그건 뭐 내세울 만한 그런 단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하나는 성화회라는, 제가 부산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에 성화회라는 이제 어떤 대학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서클은 성아, 이룰 성자 나았자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자신을 인격을 완성하자, 그리고 사회에 또 뭐 뭔가 완성시키자, 뭐 이런 취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성화회는 주로 이제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책이나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누군가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토론 서클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에 또 아카데미라는 또 서클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는 이제 도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의 그 대학생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사단과 아카데미 이 두 개의 그 서클, 그때 뭐 서클이었죠. 서클이 부산대학교 혹은 대학가에 소위 말하는 이념 서클, 그러니까 뭔가 독서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모임이었다고 보는데요. 두 개의 양대의 이념 서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또 언더 서클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오픈된 서클로서는 그 두 개의 서클이 가장 핵심적인 서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화회라는 서클은 부산의 6개 대학교가 모인 연합 서클이었습니다. 저는 그 2학년 때 그 성화회라는 그 서클의 뭐 회장도 제가 지냈고요. 어쨌든 그 성화회라는 서클을 통해서 매주 어떤 특정한 책이나 주제를 선택을 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뭐 선배들이 와서 특별히 지도하고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런 주제와 책을 선정을 했었죠. 그 성화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그때 뭐 많은 책을 읽고 뭐 주제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누굽니까, 이영희 그가 지은 그 전환시대 논리, 뭐 당연히 그 읽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뭡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박정희 시대 그 긴급조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년 내도록 사실 데모한 그런 세대입니다. 4년 내도록 데모하고 뭐 체류탄 마시고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항거했던 그런 어떤 학생운동을 함께한 그런 세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데모를 주동한 그건 아니고 그런 데모를 할 때 항상 같이 뭐 동참을 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영희의 지난시대 논리라든지 이런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그 당시 박정희의 그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그리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어떤 억압받는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예. 그 성화회라는 그 서클 말고 또 하나 제가 가졌던 모임은 저는 이제 함석헌 뭐 선생님이라 할까요? 그 함석헌 옹을 직접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웠던, 어떻게 보면 그 제자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 함석헌 선생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오셨거든요. 부산 미 공보원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뭐 그때 누군가 소개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는 군대를 대학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어떤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도록 매달 함석헌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제가 뭐 1, 2학년 때 나이가 뭐 20, 뭐 한두 살 됐을 건데, 그때 그 함석헌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이 출생 연도가 1901년생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70대 중반 정도 나이였죠. 그때 서울에서 이제 기차 타고 내려와서 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와서 강의를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꼿꼿하게 서서 강의를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 뭐 거의 뭐 예수님 같은, 혹은 또 도사님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씨알의 소리라는 뭐 이렇게 그 잡지도 발행했고요. 그 당시 함석헌 선생님이 그 지었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뭐
책을 통해서 이제 참 뭔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뭐 많이 있었지만은 어떤 살아있는 그 사람으로서 저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친 분은 저는 함석헌 선생입니다. 그 함석 선생님의 씨알의 소리, 씨알이란 게 결국 이제 씨알과 그 뜻으로 보인 한국 역사 이걸 결합해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뭐 하나님.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그 함석헌 쌤이 그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정신은 저는 이제 참 소중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씨알은 그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개인이나 민족은 그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일종의 이제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뭔가 뜻을 내렸다 이죠. 너가 이 땅에 가서 뭔가를 이제 실천을 하라 하고 이제 소명을 줬는데 그 소명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이루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소명을 받은 개인은 씨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소명을 받은 민족 그 당시 함석헌 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역사적 관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나 민족은 그가 그 소명이라는 게 워낙 이제 그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한번 선택한 자는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소명을 마치며 다 하도록 이렇게 이제 채찍질도 하고 고통도 주고 그렇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선택했다는 하나의 증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하도 세월이 오래되어서 정확한 거는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 강의를 4년 내도록 이제 들으면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74학번이거든요. 저는 뭐 고등학교도 한 해 휴학하고 대학교는 74년도 입학을 했는데 그런 제가 대학교 다닌 그 기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마지막 시기에 긴급 조치로 인해서 대학가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군사 문화라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모여서 토론하고 뭐 이럴 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주변에 눈치도 보고 뭐 잘못하면 잡혀가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자유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뭔가 이런 그 학생 운동을 사회 운동으로 전환시켜서 뭔가 그 연결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대학교 70학번 김형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형기라는 인물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민청 학년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서 형을 살고 나온 인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산에 내려왔을 때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잘 몰랐죠. 그 부산에 그 김형기하고 같이 또 몇 명이 와서 부산에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운동을 하자 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서협동조합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양서협동조합에 같이 참여했던 그 인물들이 크게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이제 김형기와 함께 뭐 서울에서 같이 내려온 그 팀들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저와 함께 그 함석헌 선생님 강의 듣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부산 중국교회 그 최승호 목사가 주도한 그 중국의 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세 그룹이 모여가지고 부산에
해서 그런 그 운동, 그 학생 운동을 시민 운동과 연계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자 해서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는 김영기가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협동조합이라는 어떤 그 만들어서 독서를 통한 이런 시민의 의식화 운동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했었죠. 저도 이제 그 누구죠? 함승 선생님 강의됐던 그 모임에 이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웠던 안이 어쨌든 이제 책을 매개로 한 토론 모임을 가지면서 일반 시민을 어떤 의식화하자. 그때 의식화라는 게 뭐 꼭 뭐 자경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떻든 이제 이런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그런 각성된 시민으로서 운동을 함께하는 뭐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찬성을 하고 함께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에서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주인 역할을 하는데 협동조합은 출자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1인 1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 그런 어떤 모임이죠.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 이제 출자를 하고 그때 뭐 1,000원 일자에 1,0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역사팀 뭐 또 뭐 취미생활 하는 사람 취미생활팀 이래갖고 이제 여러 개 소그룹으로 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시민도 이제 가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모임을 키워서 어떤 의식 있는 시민, 각성된 시민을 뭐 만들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수협동조합이 그러니까 1977년 가을쯤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그렇게 그걸 이제 만들 때 동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죠. 그때 마침 뭐 제가 부산대학교 에서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부산대학교 대학원으로 아마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때 마침 서울에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또 대학원 중심제 대학으로 뭐 바꾼다 뭐 이런 취지가 있어갖고 지방의 인재들을 이렇게 이제 시험 칠 기회를 준다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서울대학원하고 부산대학원하고 시험이 거의 같은 때 치니까 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시험을 한 달 정도 먼저 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원은 시험에 응시해서 만약에 뭐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또 부산대학원 시험 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서울대학원 시험에 응시를 했죠. 그때 대학교 저희 부산대학교 졸업생 중에 한 뭐 10명 정도 아마 응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하고 이제 한 명하고 두 명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까 또 뭐 안 가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으로 뭐 이제 공부하러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세협동조합을 부산에서 이제 운동을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부산에서 있었다면 저도 이제 양세협동조합의 아주 핵심 멤버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양세협동조합이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부마항쟁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부마항쟁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부마항쟁의 주동자로 배후 세력으로 양세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렇게 이제 지목이 되어서 수백 명이 연행이 됐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연행이 되고 양세협동조합이 또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고 전두환 이 이제 권력을 잡은 1980년 80년의 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광주 5.18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 그때 이제 그 소위 이제 불임 사건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그 검찰이 그 불임 사건이라는 것을 뭐 지금 조작됐다 뭐 그렇게 하지만 저는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불임 사건의 그 주동자로 양수협동조합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구속시켰죠. 그 기록이 영화로 나타난 게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 되었던 그 계기가 그 불임 사건에 연루됐던 그 학생들하고 뭐 시민들 변론하는 과정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역사에 눈을 뜨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영화를 보긴 봤습니다. 뭐 그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저도 뭐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거기에 불임 사건이라는 게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잡혀갔던 주동자 인물들이 그 양심협동조합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제가 아는 제 후배들도 많이 있고요. 제 뭐 동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가지 않고 부산에 있었다면 뭐 아마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마 저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양서협동조합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성하이라는 그 대학교 토론서클을 통해서 이제 책을 읽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우리나라의 현 정권의 그 당시 박정희의 그 정책이 이런 민중을 억압하는 그런 정권이었다. 그래서 이 정권은 타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일반 어떤 씨알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씨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완수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이제 씨알의 어떤 뜻인데, 그게 그 당시에 함석헌 선생님이 반정부 활동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종교인으로서 그런 그 명동 성당 사건도 주역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어떤 잘못된 독재 정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이 정권은 그 박정희의 독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도 타도돼야 되는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좌파적 생각에서 어떻게 이제 좀 바뀌었는지는 다음 방송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